지난주에 코로나19 백신 이야기 나눴는데요. 네. 많은 분들 올해 소망이 코로나가 종식돼서 마스크를 벗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새해마다 세우는 단골 계획이 있죠. 바로 금연인데요. 네, 다이어트와 함께 작심삼일 단골 메뉴죠. 그런데 북한도 최근 강화된 이 금연법을 제정했는데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새해 계획 세우셨나요? 저는 새해 다짐 중에 하나가 네. 체력이 점점 너무 떨어져서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좀 홈트라고 네. 집에서 뭐 유튜브 비디오를 보면서 운동 따라하는 것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올해는 그걸 꼭 좀 해보고 싶습니다. 시작하셨어요? 아직이요. 네. 조충희 씨는요? 저는 주로 많이 걷는 걸 계획으로 세웠어요. 네. 두 분 다 운동, 건강을 위한 그러게요. 거네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가 금연이잖아요. 그렇죠. 조충희 씨는 금연 계획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글쎄요. 그때 이건 조금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네, 저는 그 심정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네, 북한, 특히 남성들 담배 많이 피우죠. 네, 북한 남자들 담배 정말 많이 피웁니다. 뭐 어디서나 또 자유롭게 흡연이 가능하거든요. 아마 담배 피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천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는 북한도 더 이상 흡연자의 천국이 아니랍니다. 금연법 소식 들으셨죠? 저도 이제 뉴스 접하고 네. 좀 이제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북한 남자들도 이제 좋은 시절 다 지나갔구나. 네. 이 조충희 씨를 안타깝게 한 그 북한의 금연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금연법을 전원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4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금연법을 채택한 이후에 북한 대외 선전 매체에서는 여러 장에 걸쳐서 이 금연법을 소개했는데요. 네, 이번에 채택된 금연법은 북한 주민은 물론이고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대부분의 공공장소를 흡연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금연 마크도 붙여서 통제한다. 담배 판매 광고나 선전도 안 된다. 다양한 규제가 담겨 있고요. 조선중앙TV에서는 금연 캠페인 같은 방송도 내보냈습니다. 흡연자들이 약 50%가 폐암을 비롯한 암성 질병, 심근경색을 비롯한 순환기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금연법이 북한에서 지금 처음 채택된 건 아니죠? 사실 2005년도에 담배 통제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최근까지도 한 4번이나 개정을 하면서 그 내용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네. 규제도 강화하고 처벌에 대해서도 훨씬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북한이 다시 금연법을 강화한 이유는 뭘까요? 코로나19의 영향이 좀 저는 가장 큰 것 네. 같습니다. 이미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흡연이 코로나19의 중증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북한에서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금연법을 새로 제정한 것 같습니다. 네. 조충희 씨가 흡연자들의 천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실은 장소 불문하고 어디에서나 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2011년도에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거든요. 네. 박사님께서 2005년에 흡연법 제정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땐 뭐 흡연 그렇게 통제를 안 했고요. 네. 지하철이나 기차, 식당 뭐 마음대로 담배 다 폈거든요. 북한의 그 재미나는 영화가 이제 추석날의 이순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담배를 엄청 좋아하는 주인공이 농촌의 추석날에 처갓집 갔다가 그 장인이 덮어주는 비단 이불 담뱃불로 다 이제 태우고. 이거 언제 이렇게 됐어? 묘지에 올라가서 담배꽁초 잘못 던져서 볼초를 이제 불로 다 태우는 이제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담배 피우는 게 건강에도 안 좋고 사회적으로 그렇다는 거는 이제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비교적 자유롭게 담배를 피웠습니다.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96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국제선 비행기를 타봤거든요. 네. 그런데 흡연석이 있었어요. 그 비행기 안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점점 문화가 바뀌면서 규제도 많아지고
금연하는 문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어쨌든 담배를 좀 줄이고 삼가는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이 생겨서 맞아요. 북한도 점차 이러한 법들과 규제들이 이제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로 이어지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도 이 금연법이 올해부터 좀 강화된 만큼 이제는 때와 장소를 가려서 흡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된 걸까요? 금연법 제정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떡하니 담배를 들고 나타났잖아요. 네, 이 영상을 두고 김 위원장이 과연 담배를 폈을까 아니면 들기만 했을까 온갖 추측이 오고 가기도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어쨌든 법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담배를 끊으면 북한에도 이제 금연 문화가 정착하는데 상당한 정도로 이제 활기를 띨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참 금연이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이제 2000년대 초에 김정일 위원장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흡연자와 음치 그리고 컴맹까지 21세기의 3대 바보로 꼽았군요. 담배를 멀리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게 성공하지 못하고 금방 다시 이제 줄담배로 이제 이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금연법으로 좀 이 금연을 지켜줬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법의 어떤 효과가 얼마나 많이 대중들에게도 주민들에게도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담배를 끊는 게 정말 그렇게나 어려운 건가 싶기도 조충희 씨는 하거든요. 어떤가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네. 저희야 그렇다 치지만 새해가 되면 가족들한테 그 금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지 않으시는지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네, 어떠신지요? 북한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집사람한테 뭐 그런 잔소리는 안 듣고 삽니다. 요즘에는 이 북한 아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요만한 담배 요거 하나 제때 못 끊는단 말입니까? 조직적으로도 터치하고 이 담배와 관련해서 투쟁을 벌려서 이 남자들 담배 안 피우게끔 좀 된 바람을 일으켜야지만이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조충희 씨 표정이 좀 안 좋으신데요. 예, 그 인터뷰 대상자를 좀 세게 잘 골랐네요. 저 정도로 저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머리 아프게 생겼는데. 네, 흡연자 남편을 둔 아내 반응은 남북이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금연 문화가 정착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한때는 담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적도 있었는데요. 조충희 씨 그때가 남한에 계실 때인가요? 예, 제가 있었죠. 사실 저도 이거 이렇게 비싼 담배 이거 피우는 거 아니다. 하고 이제 그 북한식으로 계산을 해요. 저희 집사람이.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4,500원이면 한 4달러 정도 되는데 북한에서 4달러면 쌀 8kg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계산해서 당신 하루에 쌀 8kg씩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섬찟섬찟하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좀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에서는 담배 가격이 어때요? 좀 싼 편인가요? 담배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담배 잎을 그대로 말려가지고 비벼서 이제 말아 피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급 이제 그 수입산 담배까지 다 있거든요. 고급 담배는 쌀 한 4kg, 5kg 뭐 이렇게 이제 가격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담배 종류도 여러 가지고 북한에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담배가 뇌물로도 인기였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담배 한 버루. 네.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막대기라고 하거든요. 한 막대기를 여행주명서 뗄 때 뭐 단속돼서 이제 그 보안원 한 대, 그리고 좀 풀려나려고 할 때도 담배 한 막대기. 그러니까 네. 담배를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뇌물의 수위가 결정되는데 특히 이제 수입 담배를 그 뇌물로 많이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이 수입 담배 피면은 큰일 난다면서요. 김정은 위원장이 2014년에 그 수입 담배를 금지하는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도 여러 좋은 담배들이 많은데 애국심도 없이 왜 외국 담배를 피느냐라고 해서 수입
담배는 금지하는 그런 금지령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유튜브 방송 준비하다가 좀 알아봤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산 담배를 피는 것 같아요. 네. 과연 김 위원장이 금연을 할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두 분도 금연이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자발적 결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적인 도움을 주면은 조금 더 담배를 끊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또 담배를 끊고 나면은 뭐 돈도 주고 하잖아요. 북한은 어떤가요? 그런 도움이 있나요? 북한도 금연 보급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제품 같은 것들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또 금연 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여기 처음 와서 금연 문화 보고 진짜 많이 놀랐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싫었어요. 식당 가도 담배 못 피우고 밥 먹다 중간에 일어나서 밖에 나와서 피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점점 눈치가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정착되려면 아직도 이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북한 남성들의 생각이 이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자면 진짜 많은 이제 노력들, 통제들 이런 것들이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에서 오신 특히 남성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술도 굉장히 독주를 좋아하는 편이고 담배도 아주 독한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좀 담배를 많이 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좀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딱히 다른 오락거리가 없으니까 이런 술이나 담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새해에는 조금 남이나 북이나 살림살이가 좀 나아져서 좀 금연도 할 수 있고 좀 더 건강한 생활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북한에 있으나 마나 하던 금연법이 이젠 좀 실효성이 생겨서 흡연자들, 주로 북한 남성들이 건강도 지키고 아내들에게 이제는 잔소리도 좀 덜 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금연 계획 세우신 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끊을 수 있다면 끊는 게 좋을 텐데요. 조충희 씨 어떠십니까? 저는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쪼록 새해 건강 잘 지키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